자, 이 GM25 회원님들, CS25 회원님들, CP2 회원님들 각각 CP3 회원님들 각각 컨텐츠 올려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프리미엄 회원님들께 약속드린 그 리퀴드 애플의 iOS의 리퀴드 UI와 크립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멘트 하나 짧게 또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립토 레이더 항상 끝나고요. 크립토 레이더 본편이 GM25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약간 리스크 쪽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들이 가장 현재 시점 비트코인의 가장 활발한 투자자들이 누구인가, 과연 정체를 밝혀보는 시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성분조사, 이런,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비트코인의 온체인 네트워크 활발성과 가격의 상관관계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재 컨디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팩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미스터밸리 컨텐츠 본편 준비 중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체인 데이터 쓸데없다 하시는 분들은 잘 분석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한 차트나 하나의 지표로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복잡한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 플러스 이제 외부적인 환경 변수라든지 정치적 이런 게 총합돼서 이게 하나 오라클처럼 움직여야만 그나마 그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디시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퀘이사 AI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중에 이제 멤버십 본편에서 그런 얘기를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지금 크립토레이더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이제 홀더들의 어떻게 보면 리얼라이즈 캡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홀더들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장세가 어떤 홀더들에서 어떤 비율로 지금 홀딩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이쁘죠? 차트 좀 색깔 좀 이쁜 편인 것 같은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게 이제 10년 내지는 언리미트고요. 7년에서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밑에가 아마 밑으로 갈수록 숏텀, 위로 갈수록 롱텀 홀더 개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여기는 제외해야 되고, 여기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요. 7년에서 10년 보유자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 보유자들이라든지 5년에서 7년 보유자,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특히나 3년 5년이 가장 좀 이렇게 두텁게 형성되고 있고요.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오히려 더 자잘한데 하이라이트 할 만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6개월에서 12개월에서 숏텀, 이게 대충 숏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이 SH고, 그래서 이쪽 세력과 이쪽 세력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하게도 6개월 미만 맞죠? 이 정도가 여기부터 6개월입니다. 숏텀 홀더의 당연히 비율이 높은 거는 뭐 늘상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롱텀 홀더가 비율이고, 이게 12개월까지 숏텀 홀더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늘어난 오프셋, 우리는 지금 현재 최신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량을 봐야 되는데, 변량을 보면 6개월에서 12개월짜리가 가장 변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상당히 롱텀홀더들로 견고하게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늘었어요. 숏텀홀더들이 최근에 늘었고, 그러니까 결국 호들입니다. 누구도 팔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증가량으로 봤을 때 6개월, 이 말은 즉슨 결국은 1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들어간 그 계층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 말고 다른 쪽에서 팔았다 얘기가 됩니다. 그들은 홀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완전 숏텀은 아니잖아요. 사실 6개월, 12개월에 완전 숏텀은 아닙니다. 한 1년 정도는, 최대 1년까지는 되는 홀더들이기 때문에 약간 굳이 그냥 미드층으로 얘기합시다. 사실 이것도 숏텀에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 미드층으로 얘기를 할게요. 미드층과 롱텀 홀더들은 홀딩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 패턴에 따라서도 어떤 유의미한 여러분들이 이 지형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그 등고선하고 등고선하고 실제로 등고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고선은 높이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홀딩 기간에 대한 등고선이라고, 비트코인 등고선이라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 누가 보여드리나요? 미스터밸리밖에 안 보여드리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제가 이 숏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상 청산 쪽은요, 계속 뭐 흔드는 좀 기간이기 때문에 청산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롱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또. 그죠?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이 뭐 큰 다른 장과 큰 별다르지 않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체인링크, 저는 이제 체인링크 좀 비판하는 편에 속합니다. 어쨌든 체인링크의 역할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약간 센트럴라이즈드, 약간 중앙화된 오라클 같이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오라클이라는 척 하다가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은행권과 카드들 가서 가장 은행권들과 좀 친한 오라클 중에 하나가 체인링크인데, 아무튼 뭐 마스터카드랑 이제 제대로 협업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정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터카드로 실제 크립토를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근데 이거는 원래 크립토닷컴에서, 우리 유럽 같은 경우는요, 크립토닷컴에서 전 바로 카드로 살 수 있긴 하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약간 그 탈중앙화된 약간 크립토 네이티브한 체인링크를 기반으로 이거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뉴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새로운 뉴스가 맞고요. 뭐 카드사랑 그 블록체인 회사랑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뉴스가 어제 오늘 뉴스는 아니지만은, 이 체인링크 마스터카드 협업 이슈는 좀 찐입니다. 찐 뉴스라고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인링크가 드디어 약간 기성 뱅크들과 약간 다리를 놓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 말은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알트 마켓 오버뷰를 좀 보겠습니다. 알트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조금 보면은 트론하고 이제 눈에 띄는 게 테더는 뭐 이게 제외할까요?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트론, 매트릭스, 그냥 눈에 띄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유니스 눈에만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익스체인지 덱스 쪽에 펌프펀 여전히 최근에 트위터 계정 블락 사건이 있었지만은 펌프펀 건재합니다. 펌프펀이 건재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솔라나 밈 에코시스템도 건재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당연히 또 솔라나도 액티브 주어로 봤을 때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좀 눈에 띄는 건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와, 니어가 상당히 액티브 주어에서 좀 피크를 쳐서 올라왔습니다. 토탈 밸류 여전히 리도 이 양강 체제는 여전하는 것 같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도 딱히 변할 거 없죠. 트론이 조금 눈에 띄네요. 트론이랑 BNB 기반의 팬케이크 스왑이 조금 눈에 띕니다. 그죠? 예. 액티브 주어 빨 때문에 약 피도 87.3%. 물론 이제 뭐 30대 체인지에서 2% 빠진 거지만, 아무튼 BNB도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알트 지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몬텔리, 그 다음에 첼로인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첼로, 이제 이더리움 L2입니다. ETH L2 첼로도 300 그 리베뉴, 그러니까 결국은 블록체인 회사들, 특히나 이더리움 계통 블록체인 회사 결국은 프로핏이 목적이거든요. 무슨 비트코인처럼 그런 약간 중립화된 화폐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 L2들은 영리적인 목적이 큽니다. 일종의 블록체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300% YOY가 300% 넘게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400K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승률을 봤을 때 눈에 레이더에 걸리는 정도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BTC의 데일리 익스체인지 보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10년간 이게 2015년 아닙니까? 2015년? 15년과 25년의 이 10년 차트입니다. 요 10년 차트에서 최저점을 기록했다는 거야. 이거 좀 빅뉴스입니다. 이거 사실은 되게 빅뉴스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강조해드리는 게 미스터 벨린밖에 없긴 한데,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하세요. 여러분들 하시고 친구, 지인 아무도 알려주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건 여러분들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네, 이렇게 10년간 최저점이에요. 진짜 찍히죠. 온체인 데이터는요, 온체인 데이터 보고 뭐 예측하면 다 틀리더라. 이거는 너네가 잘 못 보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 데이터는 최소 특히나 우리 주경 대표님은 크립토 콘테에서는요, 적어도 거짓 데이터는 없을 거 아니야. 데이터 조작은 안 하잖아, 최소. 그러면 데이터가 그나마 믿을 만한 우리 지푸라기지. 뭐 여러분 유튜버 관점 볼 거야? 예, 그래서 크립토 레이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 관점 얘기합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잖아. 뭐가 어쨌다 저쨌다 이러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 봤을 때 지금 이 인플로우죠. 익스체인지로 인입이 돼야
팔 거 아닙니까? 팔든지 뭘 어쨌든 죽을 쓰든 밥을 쓰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자체가 쪼그라드는 상황입니다. 언제 10년 최저점입니다. 10년. 10년. 10년 최저점, 10년 AT 올타임 로우죠. ATL. 10년 ATL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right now. 지금 오늘 딱. 예. 그렇게 보시면 현재 장세를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롱텀이든 쇼텀이든 할 거 없이 호들로 다 현재 상태 호들 상태인 거죠. 아시겠죠? 스토리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일단 시장 과열장인지 오버밸류인지 언더밸류인지를 체크해주는 차트를 봤어도 이번 전 사이클에 이제 두 번에 전 사이클에 항상 사이클마다 한 번은 온다는 그 오버밸류 얼럿도 이번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약간 이런 상태죠. 점점점 상태입니다. 시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메이저 머티플 이 수치를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으로 리스크적인 느낌으로 봐요. 이게 높으면 하이 리스크, 낮으면 로우 리스크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건 너무 언더밸류, 오버밸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두 시그널 다 이번 사실은 되게 이 차트가 좀 쫀쫀한 차트거든요. 좀 스레시홀드가 되게 센시티브한 이제 애라서 양측 다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차트를 보면 뭐 최소 여기 하이밸류나 로우밸류 시그널 한 번쯤은 다 나타나고 이렇게 이런 거 맨날 P&L 차트도 보셨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0건이라는 거야. 시그널 표시가. 그러면서도 완전히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메이저 멀티플이 뭔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밸류, 언더밸류, 오버밸류를 좀 판단해주는 차트에서도 중립값을 유지하면서도 아무런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가 그젠가 트론의 이상현상이 10월달부터 발생했다. 작년 10월부터 발생했다 말씀드렸는데 뭐 글쎄요. 6월 초에 SOPL 수치를 4.74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트론 역사상 최고의 수치를 한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6월 초에요. 그래서 이게 프로핏 테이킹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일종의 이제 물론 트론 같은 데는요 이제 UTX하고 정확한 개념은 비트코인과 같이 동일한 그런 데이터 구조는 없지만 그래도 이 트랜잭션 아웃풋을 보면은 이 오래된 트랜잭션이 한마디로 오래된 트론 코인이 이동한 걸 추적하면요 걔 프로핏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최고점을 이번에 아주 그 비교도 불가능한 아예 박스를 뚫어버린 최고점을 6월 초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트론에. 그래서 트론에 뭔가 모르게 이상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원님들께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S25 회원님들께 자세한 내용, 트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조사를 좀 통해서 완료가 되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TX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UTX 말 그대로 트론이 그렇게 추적했다면 비트코인도 UTX로 당연히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게 주황색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주황색이 뭐냐면 좀 저점. 그러니까 프로핏이 너무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낮은 삶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찍히지 당연히 않았을 거냐 왜냐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점 이렇게 스파이크를 친 지점이 프로핏 쪽이 스파이크를 친 지점이 이렇게 이 시즌 내내 이제 우리 발견이 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빼곡하게 발견되는 게 이제 통상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 좀 간격이 좀 띄엄띄엄하게 하나씩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제 가장 강력했던 거는 6월 초에 이번 웨이브하고 전 웨이브 때 가장 프로핏 그러니까 실현 수익이죠. 실현 수익, 손해대 실현 수익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게 수익을 많이 봤다, 실현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6월 초에 그렇게 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잠잠한 당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치가 13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로스 구간입니다. 로스 구간이면서도 가격적인 로스 구간이면서도 롱텀, 쇼텀 할 거 없이 호들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라이즈 캡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잠잠한 장이 계속되고 있고 리얼라이즈 캡 정도로 봤을 때도 이때도 이 최소 이 박스권 이 정도 스레시홀드는 좀 돌파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열장이 좀 오는 상태인데 보이시죠? 근데 전혀 지금
점점점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차트 이렇게 해서 이 원친 차트를 다 매트릭스로 돌려봐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는 피크지만 하이 피크지만 여기는 전혀 하이 피크가 없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장세 분위기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쇼텀 홀더들의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를 조사한 건데 트랜잭션에서 쇼텀 홀더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진하면 웜이라고 해서 조금 활동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쇼텀 홀더 8스테이지가 최근에 많이 좀 줄었다가 아주 최근인가요? 이게 지금 7월달, 그러니까 6월 딱 말 맞죠? 이게 6월이고 이게 7월이기 때문에 대충 6월 말 같습니다. 지금 딱 6월 말, 지금 2025 지금 25일이기 때문에 6월 말에 1번입니다. 1번 6월 말에 이제 쇼텀홀들의 액티비티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활성화됐고 이건 되게 쇼턴 차트입니다. 요게 이제 14년 7월이기 때문에 24년 완전 쇼턴은 아니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6월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5년 제뉴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뉴얼이네. 이게 1년입니다. 야, 이게 1년이네요. 그러면은 올해 지금 반기가 지나고 있으니까 오늘 반기의 반은 거의 그러니까 3월달 이후로는 계속 쇼텀홀드들이 액티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롱텀홀드들은 제가 죽은 척 이론 말씀드렸죠. 죽은 척 하면서 쇼텀홀드들의 원맨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